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여자바둑리그 13라운드 보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규리그 3분의 2 지점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여수 거북선은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수 거북선 팀이 현재 10승 1패를 달리면서 무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2위 그룹과는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2위부터 5위까지 주어지는 이 포스트 시즌 진출 티켓을 놓고 굉장히 많은 팀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수 거북선은 포스트 시즌이 지금 진출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 다른 팀들 아직까지도 이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원래는 뭐 2강인 시절도 있었고 3강인 시절도 있었는데 네. 2위, 3위를 달리던 팀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고 뒤에서는 맹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위권이 굉장한 혼전에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각 팀의 명암이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진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13라운드 대진표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팀 순위입니다. 여수 거북선이 이 2위와의 격차를 조금 벌려놨습니다. 네, 지금 서울 부강약품 팀부터 7위 서귀포 칠십리 팀까지는 좀 이렇게 경쟁 체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와일드 카드 결정전까지 치면 5위까지 포스트 시즌 진출 티켓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5위 자리를 놓고 앞으로 점점 더 흥미로운 싸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전 시즌 살펴보니까요. 한 5할 승률은 거둬야 그래도 5위 정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팀 중에 5팀이 올라간다고 하면 네. 5할이면 약간 더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네.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요. 네.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수 거북선이 본인 팀과 겨룰 때를 제외하면 오히려 좀 힘을 내줬으면 그래서 차라리 1위 다 이겨버려라 이런 마음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마음도 있을 테고 네. 그런데 갈수록 선수들이 아주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김채영 선수가 지금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연승 기록 현재까지 23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이번 시즌에 정말 엄청난 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최정 선수보다도 오히려 한참 좋은 그런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최정 선수가 바짝 추격하면서 김다영, 오유진 이런 상위 랭커들과 함께 이슬아 선수의 분전이 네. 돋보입니다. 자, 그리고 조혜연 선수까지는 지금 다승왕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오정화 선수부터 김혜민 선수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통합 3라운드 동시에 12판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인제 하늘내린과 여수 거북선입니다. 자, 일단 인제 하늘내리는 지금 한 판 한 판이 절실하고요. 네, 인제 하늘내린 팀 현재까지 이 5승 6패를 기록 중인데 네. 현재 6위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결과가 중요하고요. 여수 거북선 팀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 없는 승부를 위해서 확실한 팀의 1위를 좀 정규리그 1위를 확정을 네. 짓고 싶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절실한 여수 거북선 팀입니다. 자, 이 중에 김미리 선수와 이민지 선수의 장고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이 두 선수는 장고와 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김미리 선수가 일단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두 선수를 비교해보자면 상대 전적에서는 이민진 선수가 7승 5패로 앞서고 있고 네. 최근에 이 바둑리그 전적에서는 7승 4패 김미리 3단과 5승 6패 이민진 8단이기 때문에 김미리 선수 컨디션이 조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대5의 승부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팀은요. 서울 바둑의 품격 대 서울 부강약품입니다. 모두 서울을 연고로 두고 하는 이 두 팀의 만남인데요. 네, 현재 서울 부강약품팀은 2위, 서울 바둑의 품격팀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김채영 선수, 네. 강지수 선수를 맞았습니다.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예 기사를 맞아서 2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지수 선수는 초반에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이고요. 충남 SG골프와 경기 호반건설. 경기 호반건설은 정말 다른 팀과 비교했을 때 더 절실합니다. 지금 거의 한 판도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호반건설팀이 2승 8패를 기록 중인데 네. 앞으로는 거의 뭐 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 배수의 진을 치고 오늘 대결을 펼치고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중국 내 이 시합 일정까지도 감수하면서 네. 아주 촉박한 그런 일정을 감수하면서 이번 네. 라운드에 선발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번 라운드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혜민 선수와 전반기에 이어 다시 한번 만나게 됐고요. 부안 곰소소금과 부안 포스코 캠텍입니다. 부안 곰소소금이 혹시 이제 성적이 좋지 못한데요. 부안 포스코 캠텍도 지금 6승 4패 좋은 성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부안 곰소소금팀 현재 2승 9패로 자력 포스트 시즌 진출은 조금 물 건너간 상황인데 다른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이 포항 포스코 캠텍 팀 최근에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순항을 하다가 네. 최근에 좀 성적이 좋지 않아서 현재 3위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 이 대결 양 팀에게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입니다. 역시 보안 곰소소금에서는 허서연 선수와 김민정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유진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이 양 팀의 에이스급 선수의 네. 대결, 이 대결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대국을 보내드릴 텐데요. 일단 김일희 선수와 이민진 선수, 그리고 강지수 선수와 김채영 선수. 조금 격차가 나는 대국을 꼽아보자면 역시 강지수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뭐 강지수 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김채영 선수가 그만큼 막강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바둑 리그에서 23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1승 1승이 계속해서 신기록 갱신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선수의 기세가 상당히 무섭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신예 이 강지수 선수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고 또 좋은 내용을 기록 중이다가 최근에 조금 슬럼프에 빠지면서 4승 7패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선수의 기질 자체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이 도깨비 팀의 도깨비 선수이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와의 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과연 김채영 선수의 연승 질주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을 것인지 오늘 통합 13라운드 역시 순위 변동이 클 것 같습니다. 통합 14라운드 지금 두 대국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현재 스튜디오에서는 두 판이 펼쳐지게 되고요. 한국기원 2층 예선 대국장에서는 나머지 10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장고 대결 김미리 선수 대 이민진 선수. 네, 두 선수는 잘 아는 만큼 오늘 대결 어떤 내용이 될지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김채영 선수와 강지수 선수의 대국은 시작은 했는데 강지수 선수가 거의 시작을 하자마자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네, 두 선수는 첫 대결이고요. 네. 강지수 선수가 지금 프로 입단한 지 약 1년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강자들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주 마주칠 그런 두 선수의 만남입니다. 네. 자, 아직 강지수 선수는 판수를 많이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랭킹을 산정하기가 조금 어렵겠고요. 김채영 선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2위 오유진 선수를 바짝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세계 대회 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데 있어서 네. 여자 랭킹 2위 자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채영 선수가 3위로서 2위를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채영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이 최정의 뒤를 잇는 여자 2인자 싸움이 네.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이 중국의 용병 선수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네, 이 중국 여자 갑조 리그 일정 관계로 이제 네. 그런 용병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한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그래서 눈에 띕니다.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중국에서 시합이 있는데 오늘 네. 대결을 펼치고 귀국을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 충남 SG골프도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것이 이제는 뭐 그냥 선배를 넘어서서 거의 네. 사범님 이상급으로 이렇게 이렇게 노련한 그런 선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재함을 네.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강지수 선수가 착수를 할 차례입니다. 워낙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포석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그 어깨 짖는 수와 우상기 날일자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가장 유행한 그래서 또 나옵니까? 최근에 그냥 어깨 짚은 거의 이렇게 두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남자 인류 기사들의 바둑을 봐도 이런 식의 진행이 몇 번이고 등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되고요. 아니면 흙은 이 상태에서 손을 빼고 다른 곳, 이곳이나 이곳 걸침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이 3-3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 하변의 배기 둔수 나오는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어깨의 짚는 수에 대해서 이쪽으로 밀면 이렇게 한 칸을 띄고 아래쪽을 밀면 흙은 이렇게 한 칸을 띄겠다는 것이 의도이고요. 네. 그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여기를 가면 흙은 이 돌들이 가볍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흙이 만약 다른 곳으로 손을 뺀다면 나중에 백은 여기를 덮어씌우고 밀 때 이렇게 밀어서
흙을 좀 무겁게 공격을 가는 것을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도 이제 바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여기를 치받고 호구치고 진행이 됩니다. 지금 좌측에 한번 씌우고 흙이 나갈 때 벌리면 안 되나요? 뭐 그런 진행도 가능한데요. 네. 여기를 씌운다는 것은 이쪽 부분의 백 모양은 좋지만 여기 날일자로 나오는 순간 이 한 점은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발상은 가능하긴 해도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네. 반대로 흙이 이곳을 한 칸 띈다고 하더라도 백도 이렇게 받아주면 사실 불만은 없어요. 귀 쪽이 좀 더 굳어지는 느낌은 있기 때문에 백이 그냥 여기를 두거나 그냥 이쪽을 한 칸 띄거나 그런 수법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포석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진행입니다. 역시 일감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눈목자로 벌리는 것이 일감이고요. 이렇게 두면서 귀 쪽의 맛을 노리고 이제는 흙이 이쪽 날일자를 와도 백이 한 칸을 띄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눈목자를 둔다면 쉽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가는 형태가 아닙니다. 김채영 선수의 질주 정말 대단하죠. 특히 이번 시즌에는 몇 차례의 위기는 있었습니다. 네. 조승아 선수와의 대결도 그랬고 중국의 판양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분명 위기는 있었는데 그 승부처에서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당기는 그 힘이 상당합니다. 네, 승부 호흡이 좋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김채영 선수의 본인의 컨디션과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이 상대의 선수도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채영 선수가 최소한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최정 이상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를 만났을 때 분명히 압박감이 있을 테고요. 그런 것이 승부처에서 김채영 선수 쪽으로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김채영 선수는 이곳 선택을 했네요.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많이 등장하진 않는다. 이것이 네. 이제 저의 평가였는데 네. 실전엔 그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흙도 가볍게 나가고요. 계속 이 나가는 흙도를 건드려주면서 중앙 쪽 나가는 건 오히려 악수 교환이 될까요? 뭐 지금 네. 붙여서 나간다면 이제 그런 흐름이 될 텐데요. 강지수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결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역시 김채영 선수가 좀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듭 강지수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약간 도깨비 같은 선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이 선수가 분명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깊음과 상대가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급습에 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질을 가지고 상대를 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커리어의 차이가 나는 선수들끼리의 대결에서는 좀 침착한 기풍일 때 오히려 좀 이기기 힘들고요. 강지수 선수처럼 좀 이렇게 도깨비 같은 공격적 성향과 네. 속기파 성향, 약간 평범하지 않은 이런 성향들이 객관적 전력에서 앞서는 김채영 선수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질 수도 있는 또는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또 김채영 선수가 좀 기피한 그런 스타일이 바로 강지수 선수 같은 그런 기풍이잖아요. 강지수 선수라고 꼭 집어서 말하진 않았지만 네. 이제 조승아 선수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상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 상대의 수를 본인이 예측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명 강지수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질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김채영 선수에게 약간 부담스러운 일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계속 중앙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나간다면 이 밀어 올리는 한 수죠. 네. 밀어 올리는 수 자체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일단 뒤따라 밀어가는 것은 일단은 좀 피해야 되는 행마이니까 다른 걸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이 수가 아니라면 뭐 이쪽 벌리거나 하는 것밖에 생각은 안 납니다. 밀어가는 수 이제 와서는 뭐 크게 이상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었을 때 흙이 씌울 수도 있을까요? 뭐 씌우거나 꼬부려 가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쪽 중앙 쪽으로 좀 흙이 힘을 받게 됩니다. 흙도 느는 한 수인가요? 네. 저 대신 대답을 해주네요. 젖히면 안 됐던 건가요? 아니요, 젖히는 수도 가능한데 이제 젖히면 끊었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보통 여기를 젖혔을 때는 다음 수가 끼우는 것이 백의 형태를 무너뜨릴 수 있을 때 많이 젖히지만 지금 상황은 백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해서 흙이 조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끼우는 수가 안 된다면 젖혀도 끊어지면 오히려 이제 흙의 형태가 무너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 밀어둔 걸 득으로 봤습니다. 바로 벌려갔고요. 여전히 중앙 쪽으로 꼬부리거나 날일자로 들어오는 자세는 괜찮지만 이제는 백도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선택을 하질 않았습니다. 네. 지금처럼 꼬부려도 한 칸 뛴다면 당장의 봉쇄는 쉽지 않죠. 지금까지는 쌍방 무난한 포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백이 호구 치는 자세가 꽤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쪽 선택을 했는데요. 백이 여기 나와 끊는 것을 신경을 써서 그쪽을 지킬지 이곳이나 혹은 이쪽 마늘모로 둔다면 이제 지키는 응수가 되고 그쪽을 가볍게 보면서 여기를 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온다면 그냥 뒤로 늘어서 지금은 2점 정도는 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요석은 아닌 거군요. 여기 흙돌이 없다면 요석일 텐데 네. 지금은 이미 단단한 흙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니까 이 2점은 버려도 크게 아깝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을 주장으로서 잘 이끌었고 이번 시즌에는 서울 부강력풍 팀을 2위까지 올려놓는데 1등 공신인 김채영 선수. 이게 기분 탓인 건지 김채영 선수가 언제부턴가는 좀 포스가 풍겨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평소에 이야기를 할 때면 네.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는데 대국할 때는 정말 이 강렬한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눈빛이 살아있죠. 대국 시작 전에 같은 시간 2시 정각에 모든 대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잠시 2층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여자 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시합 날이면 좀 만남의 장이 돼요. 네. 그럼 팀을 막론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네.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강지수 선수가 안경을 사용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의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긴 하네요. 김채영 선수도 지금 2점을 가볍게 보는 그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흙이 하나는 이제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계속 찌르고 들어가는 것이 과연 득인지 아닌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환이 되면서 백의 모양도 약간 무너뜨리는 면이 있지만 네. 백이 이렇게 단단해진다면 백이 오히려 이 2칸 사이를 노리고 들어왔을 때 흙도 열붐이 남게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런 침입이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젖혀가는 침입까지도 통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교환이 꼭 득인지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득이라고 느껴지지 않네요. 네. 득이 없다면 흙은 그냥 이런 데를 2칸을 띄어서 형태를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대국 시작하자마자 자세를 잡는 강지수 선수입니다.
확실히 선수들을 보면 이런 좌식이 편해 보이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창 의자에 맨날 올라가서 뒀거든요. 네. 바둑닉을 둘 때도 항상 네. 그랬었는데 네. 근데 저 때는 한국기원 연구생실에서 연구생 대구를 할 때 좌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직후까지도 뭐 그런 거 조금 편하다고 느꼈었는데 강지수 선수가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도장에서도 연구생 시절에도 항상 이제 의자 생활을 했던 그런 연령대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어린 선수들 중에서도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거나 하는 것이 좀 더 집중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선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편한 자세여야 집중도 더 잘 될 거고요. 흙이 그렇게 그냥 벌리게 되면 백도 중앙으로 나가나요? 네, 중앙으로 한 칸 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여기를 젖히는 것도 물론 좋은 자리인데 여기를 젖혔을 때 백이 또 한 번 젖힐 때 여기를 끊지 못하면 이 젖히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늘어야 되면 백이 호구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쪽은 두들겨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점점 이제 이 두 칸 사이가 아주 얇아집니다. 백이 이런 데를 급습을 가면 이건 백집이 훨씬 많이 날 거예요. 사는데 급급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을 수 있단 건가요? 느낌은 끊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젖혔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젖히는 건 그것도 별게 없나요? 이렇게 젖혀도 백이 네. 끊고 뭐 단수치고 호구도 있는데요. 그냥 늘어서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계속 밀어갔을 때 흙 초읽기를 젖히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젖히고 지금 축이 남아 있어서 반발이 쉽지 않고 왠지 흙이 좀 껄끄러운데요. 일단 그렇게 흘러갑니다. 네.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를 끊는 것은 이 타임에 백이 이런 데를 갖다 붙여도 뭔가 흙이 좀 싸움이 안 좋아 보이죠. 받기가 어렵죠. 이쪽 북은 모든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이거는 흙이 좀 곤란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단수치고 쭉 연결하고 이제 귀의 뒷맛을 노리면 흙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끊어두고 흠집을 내는 것까지는 거의 당연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도 뭐 늘어가는 한 수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쪽을 밀어가는 수가 앞서 말씀드린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젖혔을 때 모양이 네. 좋지 않다면 흙의 선택은 늘어가는 게 되겠죠. 그럼 백은 이쪽을 가거나 뭐 이쪽 날일자를 먼저 하나 갈 수 있고 일단 힘으로 눌러가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흙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5, 6, 7. 여기서 찔러 물어보네요. 이 수도 뭐 크게 득이라고 느껴지질 않는데요. 이젠 더더욱 이쪽 부분에 뭔가를 노리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하나 찔렀다면 더더욱 흙은 이 느는 선택 이외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젖히면 어떻게 되죠?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 힘있게 갔어요. 젖혔을 때 아예 전체 몸통을 끊을 수도 있을까요? 일단 그냥 네. 타협하는 것부터 보면요. 여기를 네. 두면 여기를 밀면 또 늘어야 되고 이렇게 타협이 되면 이거는 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실속이 없습니다. 중앙 쪽에 백한 점 더 느는 게 선수라서 제압당한 자세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상황에서 네, 여기를 백이 젖혔을 때 여기를 끊고 네. 이쪽을 끊고
돌려야 되나요? 쭉 쭉 나가거나 나가나요?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을 돌리는 것부터 보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길 백이 아예 그냥 잡아버렸을 때 이 백도를 전체를 아. 잡지 못하면 바둑은 끝났습니다. 흙이 그냥 던져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안 잡힐 것 같죠. 귀 쪽에도 맛이 나쁘기 때문에 흙이 너무 부담스러운 30초. 작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백도 한번 고를 외치고 싶은 타이밍인데요. 아홉, 갔어요. 이렇게 손이 빨릴 수가 있나요? 초읽기를 넘기는가 싶었는데요. 마지막 9에 재빠르게 착수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강지수 선수가 어떤 생각인지가 궁금합니다. 여기를 두고 끊고 아까처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면 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흙이 끊을 수 있긴 한데 30초. 그 과정에서 여기 있는 피해가 엄청나고요. 셋, 넷, 다섯, 이건 뭐 이미 여섯, 흙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곱, 그리고 아래쪽에 여덟, 백돌도 잡히지 아홉, 않았어요. 14번 남았습니다. 강지수 선수가 물론 이제 힘있게 눌러가는 패기는 좋은데 행마 자체는 지금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곤란해 보이는데요. 여섯, 일곱, 결국 물러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끊으러 가는 것은 흙이 피해를 더 입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후퇴가 나왔습니다. 그럼 백은 쉽죠? 하나 네. 밀고 여전히 이쪽 단수를 치고 이을 때 30초. 이렇게 단수를 치면 둘, 흙돌이 축에 걸리기 셋. 때문에 반발할 타이밍이 나오질 않고요. 흙은 늘어야 합니다. 그때 백이 이렇게 호구를 쳐서 이쪽을 두는 것과 이쪽 침입을 노린다면 이건 백의 흐름이 좋습니다. 지키면 흙도 귀 많이 약해졌는데요. 냅둘 수 있을까요? 여기를 둘 때 이쪽으로 받으면 네.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침입을 하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틀어 막으면 여기를 찌르고 막으면 오히려 흙이 다 잡힐 것 같은 형태가 됩니다. 둘, 거의 흙이 뭐 이쪽을 두거나 이렇게 네. 받아야 되는데 다섯, 일단 꽤 큰 타격을 상대에게 줄 수 일곱. 있죠. 여덟, 더 귀를 압박하는 수일까요? 꽉 이었는데요. 막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런 장면에서 노타임으로 막았어요. 이것은 강지수 선수답습니다. 어떤 결단력, 패기, 강한 압박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요. 네. 최근의 성적에서는 그 반대되는 단점들이 좀 이렇게 눈에 띄었죠. 그래서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끝없이 강수를 추구하고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강지수 선수 바둑의 30초. 매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김채영 선수가 여덟, 귀를 어떻게 아홉. 공략하느냐 그것이 남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법대로 들어왔고 이은 것과 호구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통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찌르고 여길 틀어 막았을 때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가 되어서 흙이 좀 곤란한 형태로 비춰집니다. 네. 그럼 그냥 있거나 역시 붙이는 똑같은 건가요? 거의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있는 것부터 보면 네. 지금 백은 뭐 여차하면 여기를 막고 오히려 아. 흑돌 전체를 잡으러 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알맹이를 가져가고 포위한다면 흙이 집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김채영 선수가 이제 수가 안 여섯, 나는 것까지는 여섯, 확실히 보고 있을 텐데 그 여덟, 이상의 어떤 것을 추구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타협으로 갈지 그런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입니다. 네, 바로 지금에서의 네. 선택. 위쪽으로 밀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아래쪽을 막고 강한 압박을 시도하느냐. 그 양쪽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넘어가는 자세에서도 백은 밀어갈지 혹은 뭐 한 칸 뛰고 나서 막을 때 젖혀 이을지 그런 고민들은 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한 발 더 고를 외치느냐 아니면 타협을 하느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어렵죠. 김채영 선수가 고를 외쳤을 때 그 후에 진행을 보면 여기를 젖혀 있고 막을지 여기를 늘지는 좀 고민이 되는데요. 여기를 는다고 본다면 여기 하나 밀고 백이 이쪽 부분을 뭐 막거나 이런 식으로 받을 때 네. 여기를 젖혀 있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 과연 이 귀 쪽에 다섯, 호구나 있는 걸 선수하고 여섯, 나서 안에서기 살 수 일곱, 있을지 여덟, 그걸 봐야 되는데요. 살면 백도 일단 실리로 뭐 득본 것도 없고 역으로 백돌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 타협했네요. 타협했다고 해서 백이 불만인 상황은 아닌 거니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네, 뒤로 물러났는데도 또 막아갑니다. 백도 지금 여기를 둔 수가 한 칸이 정수인지 미는 게 정수인지는 조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네. 여기를 막았을 때 백이 뒤로 늘어야 한다면 이것보다는 백돌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젖혀 이어져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약간 고민이 되는 자리인데 좀 단단한 30초. 선택을 했음에도 강지수 선수가 하나 젖혀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모양은 아래쪽을 일단 젖혀서 응수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계속 흙이 추궁을 하기에는 오히려 이쪽에 흙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약합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묘한 타이밍의 연장책인데요. 네, 시간을 벌어둡니다. 받아주겠죠. 네. 지금 김치영 선수가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 3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모양은 이제 젖히는 것이 보통이고요. 강수를 생각해보고 있는 건가요? 이 수가 이제 최강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두면 흙이 호구치고 30초 하나, 젖히면 늘고 둘,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셋, 넷, 다섯, 끊어지고 나서 일곱,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여덟, 아홉, 네, 아래 젖혔죠. 일감대로 두었습니다. 이러고 나서 흙이 안에서 살기만 한다면 이제 붙여 끊는 것을 노리고 이쪽 젖히고 안에서 뭔가를 노리게 되는데
살면 백도 좀 위험하니까 서로 갈 때까지 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흐름이 좋은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당장의 승부는 좀 피하고 싶은 국면이긴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고 착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강지수 선수는 젖혀놓은 걸 조금 득이라고 본 걸까요? 여기 젖혀 있는 교환이 없다면 백이 이제 늘어서 받았을 텐데 실전은 백이 젖히고 흙이 끊고 단수 친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나중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젖혀서 딱 여기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흐름은 백이 좋습니다. 여기서 흙이 압박을 가했지만 실속은 백이 좀 차리고 있고 아직까지도 흙의 사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백이 좀 우세한 여섯, 초반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역시 아직 확실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두어가고 있는 우하규인데요. 삼십 초. 하나, 둘, 여기서는 백이 선수를 잡는 네. 분위기인가요? 다섯, 여섯,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선수를 잡냐는 다르지만 백이 네. 선수를 뽑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강지수 선수의 패기를 볼 수 있는 초반이었는데요.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는 상변으로 옮겨갈 대구. 지금 2층 대국장에서는 통합 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통합 13라운드입니다. 8개의 팀이 모여서 동시에 대국을 펼치고 있고요. 네, 지금 김혜민 선수와 류이나이웨이 선수의 대결이 보이고 네, 뒤쪽에 최정 선수의 얼굴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선수들이 모여서 겨루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장면은 박지연 선수. 그리고 장혜령 선수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귀중한 선수는 백이 뽑았습니다. 여기를 단수를 치고 늘었을 때 위에서 하나 더 단수 치고 지금 상변을 향했거든요. 수순으로는 여기를 먼저 두고 30초. 받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쳤습니다. 셋, 2점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이쪽 단수를 맞으면 백도 뒷맛이 고약해지고 일곱, 선우수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해두고 나서 백이 손을 돌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흐름 그대로 가서 지금은 백이 좋습니다. 지금 강지수 선수가 여기를 늘었는데요. 이제 여기를 백이 받는다면 이렇게 네. 교환을 해서 좀 더 확실하게 끝내기로 결정을 짓고 다른 곳을 향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30초. 백이 젖혀있는 반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실제로 방금 전에 백이 이쪽을 젖히고 막으면 있고 여기 막으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이쪽 부분이 뒷맛이 굉장히 고약한데요. 이런 데를 끊었을 때
받으면 이쪽 단수를 치고 이렇게 끊어가면 음, 셋, 지금 아래쪽이 끊어지면서 이쪽 사활이 걸릴 수가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렇네요. 여덟, 반발은 어려웠고요. 강지수 선수는 집으로는 많이 뺏겼지만 역시 중앙 쪽 세력을 이용하고 싶은 장면입니다. 지금 두 텀을 이용해서 네, 여기 약점을 노리면서 좀 상대를 찔러 가겠다 이런 뜻인데 이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백도 여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가볍게 처리를 하고 싶은 장면입니다. 예를 든다면 30초, 그냥 이런 데를 가고 나오면 그냥 귀를 한 칸 띄어서 지키고 넷,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쉽게 여섯, 처리를 하고 싶은 일곱. 장면입니다. 여덟, 아홉, 지금 저렇게 반대쪽에서 다가서는 수도 백이 붙이거나 뭐 강한 네. 압박이 아니라 최대한 간결하게 이 두 점 정도는 늘 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 한 칸이요. 거기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두고 싶은 자리죠. 네, 귀 쪽은 항상 흙이 이쪽을 먼저 두면 네. 여기 들여다보면 이어야 되고 백돌이 아무리 있더라도 들여다보고 삼삼 파서 이렇게 늘면 크게 수를 낼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이렇게 교환을 시켜주는 것은 아깝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선으로 한 칸을 뜰 때에는 바로 붙이는 게 싫다는 뜻이 될 텐데요. 30초 하나, 둘, 흙이 차라리 셋, 그냥 이쪽으로 나가는 게 낫지 않았나 다섯. 싶고요. 아, 여섯. 그렇게 되면 못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여덟, 애초에 아홉, 여기를 바짝 다가선 게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림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그림도 그렇고 이 두 점이 그렇게 가치가 크지 않다면 너무 가까이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흙이 이런 데를 걸치고 여기를 받을 때 좀 여유 있게 이쪽에서 왔다면 그 편이 지금보다 낫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흐름은 계속해서 김채영 선수가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들여다본 곳을 백이 무조건 연결해야 되는 장면이었다면 확실한 급소 자리로 볼 수가 있을 텐데 김채영 선수가 가볍게 처리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그렇네요. 결국 이렇게 나갈 거라면 필요가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확실히 좀 흙이 아까운 교환이긴 합니다. 네. 계속 쉬워가나요? 이쪽을요. 네. 네, 지금 이수 좋은 자리죠. 이렇게 하나 교환시켜 두고 백은 그냥 이런 데를 가서 모양을 정돈을 하면 일단 백의 흐름이 꽤 좋습니다. 뭐 백은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갈 수도 네. 있고요. 넷, 다섯, 근데 지금 어차피 이 두 점의 가치가 작기 때문에 여덟, 아낌없이 이런 데 두고 싶은데요. 저렇게 그죠? 날일자로 네. 가는 것은 나중에 이쪽을 밀거나 해서 좀 더 공격적인 수를 보는 건데 지금의 배석에서는 사실 백이 공격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자신의 형태를 정돈하고 싶은 국면이긴 했습니다. 네, 역시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김채영 선수 생각도 일리가 있는 것이 당장의 공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음에 이런데 한 칸이 이쪽을 봐서 선수라면 그 자체로도 백이 두텁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싸움을 충분히 진행시킬 수 있다. 이것이 김채영 선수 생각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지만 여섯, 저라면 이 날짜를 뒀을 것 같지는 않네요. 앞서 말씀드린 이쪽 날짜를 하고 이쪽을 두 칸을 둔다거나 이쪽 부분으로 지켜서 그래도 상대가 바둑이 두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간결하게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싶었던 국면입니다. 지금은 흙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강지수 선수도 이 장면에서는 백이 이쪽 부분이 선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그 다음 행마를 펼쳐야죠.
머릿속으로 백돌이 여기 한 칸 정도는 있다고 보고 이 형태에서 흙의 최선이 무엇일까? 30초. 그 행마를 찾아야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그냥 한 칸은 너무 평범한가요? 여기요. 네. 평범하지만 나쁘진 않은데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하고 나서 백이 덮어 씌었을 때 과연 흙은 바깥쪽으로 계속 나가려는 시도가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30초. 하나, 못 나가면 이상하다는 거죠? 네, 못 나가면 안쪽에서는 흙이 네. 모양 잡는 게 잘 여섯, 보이진 않는데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낮게 갈지 높게 갈지를 좀 고민했던 것 같은데 네. 실전의 선택은 낮은 자리였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는 둬야 될 것 같고요. 한 칸을 뛰고 여기도 한 번 더 백이 밀어 올리면 흙이 위험하죠. 그럼 받고 백이 덮어 씌워 온다면 이쪽 들여다보는 것이 흙에 걸리기 때문에 이쪽을 갖다 붙이고 뭔가 싸울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 한 칸은 어차피 백이 이제 여기로 한 칸을 뛴다면 받아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덮어 씌우고 붙여갔을 때 이쪽에 있는 편이 좀 더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일리 있는 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젖히는 게 한 칸에 는 것에 비해서 한 칸의 약점인데 네. 이쪽 젖히는 것은 이렇게 패로 버티는 자세가 흙도 괜찮기 때문에 30초. 하나, 지금은 강지수 선수의 선택은 일리가 있습니다. 넷, 다섯, 그럼 백이 여섯, 나를자로 씌울 순 일곱. 없나요? 여덟, 아홉. 아, 날짜 씌웠고요. 네. 근데 흙이 이제 여기로 받았을 때 과연 흙칸과 네. 날일자의 차이가 여기를 백이 봉쇄할 때 여전히 가능한지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네요. 흙은 지금 나를자 나가는 것 절대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 번 더 여기 날일자를 맞으면 안쪽에서 흙의 형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이 나를자를 끊을 수도 30초. 없는 노릇이고요. 둘, 셋, 끊는 게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다섯, 알기 쉬운 진행일 텐데요. 네. 이렇게만 된다면 여덟. 참 원하는 대로 될 텐데 네. 일단 먼저 급소를 가서 임시 방편으로 여기를 보호해 두고 그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 교환 자체가 워낙 악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흐름이 뭐 백이 좋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치받았어요. 치받는 것은 다음에 실전 처음 됐을 때 여기 찝는 게 모양이 좋아서 아, 그럼 지금 씌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네요. 네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찝으면 한 점을 버리면 백이 허무하고요. 네. 한 점을 살려도 이렇게 끊었을 때 중앙과 이쪽 백돌 공략이 맞보기라서 백이 곤란합니다. 그럼 지금 백은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맞죠? 뭐 끼우거나 해서 받아야 되는데 30초.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아까 그냥 받는 것보다 나은지는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손해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처음으로 김채영 선수에게서 조금 미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 부근의 전투가 그런데 이 날일자도 돌이켜보면 확실히 좀 간결하게 빠르게 처리하고 나서 상대의 두터움을 인정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작전을 세워야 됐을 것 같고 방금 전의 행마도 마음에 드는 행마가 아닙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의 날일자 행마까지는 눈에 들어오는데 여전히 이제 백도 흑도 못 살아 있긴 합니다. 김채영 선수는 최대한 이제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네. 실전 두 칸을 선택을 했고요.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이 모양을 지우고 이제 백도를 타개하는 그런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 바둑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흑도 두 텀을 이제 사용할 곳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돌들이 자연스럽게 흙의 두터움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30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보통은 이제 두 점머리 맞은 쪽으로 한 칸을 많이 뛰는데 반대쪽이네요. 이쪽이요. 네. 다음에 이제 호구 치는 자세가 좀 더 좋다고 판단하고 그쪽을 뛰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쪽이 나은지는 조금 어려워요. 30초. 하나, 어차피 여기 젖히는 자세가 좋다고 보고 흑이 이쪽을 방어하면 그때는 여기 한 칸이 위로 덮어 씌울 때는 더 호쾌한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강지수 선수도 이제 그쪽을 먼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해도 상변이 집이 아닌 건가요? 이곳을요. 네. 이곳을 교환을 해도 집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여기 여기저기. 네, 네. 들여다보는 곳 굉장히 뒷맛이 고약한 자리입니다. 부드럽게 한 칸으로. 중앙은 다 지워졌습니다. 강지수 선수가 지금 상변 쪽을 좀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아니면 그냥 좀 더 긴 호흡으로 간다면 여기도 너무너무 큰 자리죠. 30초. 백이 갔을 때 둘, 여기를 셋, 찝거나 한다면 넷, 다섯, 거의 선수로 열 몇 집이 깨지면서 흑도 전체가 얇아집니다. 아홉, 열. 그래서 흑의 선택은 지금 3, 3이나 상변을 들어가는 급전 아니면 여기를 두고 두 점을 제압하는 좀 이제 장기전 양상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강지수 선수의 기질로는 침입이 더 어울립니다. 괜히 상변 들어갔다가 오히려 흙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래도 들어가 보고 싶은 것이 여기가 네.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여기 펜은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 흑이 그냥 잡히진 않으니까 둘,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형태입니다. 다섯, 여섯. 아 지금 여기를 들여다봤어요. 이건 영화로 친다면 예고편인데요. 대학 수이긴 한데 아, 나는 정말요. 네. 반드시 상변을 들어가겠다.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교환이 백이 두면 흙이 네. 괜찮은 건가요, 좌변은? 지금 이쪽이 너무 악수라 글쎄요. 안 그래도 두고 싶었던 자리 백은 자연스럽게 지켰고요. 여기 백이 한 칸 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흙이 다 잡히는 거 아닙니까? 가신 거 아닌가요? 아, 이러고 일단 아, 받아줍니다. 네. 백돌의 공격을 좀 더 엿보겠다는 생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두텁게 서서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켜만 준다면 그냥 막아가나요? 백이 이쪽을 받으면 흑도 네. 안 막을 도리가 없죠. 여기 한 칸 역시 뛰면은 네 30초. 앞서 하나, 뭐라고 하셨죠? 둘, 가셨나요? 네 가신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받질 않았고요. 이 밀어간 자리, 네. 백돌이 쉽게 안정만 되면 이 수 자체는 거의 집으로는 공배 같은 자리니까 조금 허무할 수 있는데요. 강지수 선수가 지금 이렇게 두고 좀 느린 공격을 선택을 했다면 백돌에게 공격을 가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안 그래도 지금 흐름이 좋지 않았던 강지수 선수이기 때문에 셋, 넷,
뭐 예를 든다면 여섯, 후수를 뽑고 여섯, 백이 상변을 먼저 간다든가 하는 것은 흑의 여덟, 입장에선 최악의 진행입니다. 지금 중앙 쪽 형태도 보시면 백이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둬야 되고요. 네. 백이 여기 연결을 하면 손을 빼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를 갖다 붙였을 때 연결은 다 되는데요. 지금 근데 여기도 지금 연결이 확실치가 않아서요. 아, 그렇네요. 여기 느는 게 선수라서 30초, 이렇게 끊어간다면 연결은 아니죠. 둘, 셋,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섯, 백이 지금 여섯, 중앙 쪽에서 일곱, 잇고 살리고 다 여덟, 선수고 흑은 아홉. 거의 공배만 남았습니다. 그럼 집이 없어요. 상변 침입을 통해 백도를 압박하던가 아니면 여기 백도를 공격 가서 뭔가를 얻어내던가. 확정가로는 김채영 선수가 상당히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여기 느는 게 지금 모양으로 본다면 이한수이지만 강지수 선수가 계속 멈칫멈칫하는 거지. 마지막 여기를 뒀다가 백이 지키고 셋, 넷, 여기 압박하고 여섯, 받을 때 일곱, 뒀습니다. 혹시 이제 백이 자연스럽게 타개가 되면서 상변까지 지켜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흑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켰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은 지금 뭐 안중에도 없는데요. 오히려 백이 더 공격적으로 두어갑니다. 지금 김채영 선수는 상대가 들어오면 네. 뭐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잡으러 가나요? 이거 뭐 흑이 잡혔다라고 네. 외쳐도 할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오히려 살면서 자연스럽게 넷, 상변을 굳히려고 다섯, 하는 김채영 여섯. 선수입니다. 일곱, 흑도 안 건드려주죠.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네. 그림대로 들어갔을 때는 반격을 당했을 때 이 전체 흑돌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지금 이 행마가 나올 거라면 김채영 선수도 이 날일자는 한 칸 좌측으로 가는 게 좀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백은 지금 이쪽 부분이 전부 선수성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꽤 두터운 상황에서 흑의 부침에 대해서 오히려 젖히고 단수 친다거나 좀 더 강한 반발이 가능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 날일자 할 때는 여기 밀 생각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막상 나오니까 수가 보이지 않았고 밀어서 이렇게 좀 행마가 나온다면 뭐 백도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상변 쪽이 약간 뒷맛은 나빠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연결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를 흑이 젖혔을 때 네. 백이 끊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상황에서 두 점과 한 점 쪽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곤란한데요. 네. 지금 실전에 김채영 선수가 선택한 저수가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잊고 넘어가고
또 뭐 여기까지는 쉬운데요. 여기를 진짜 흙도 하나, 빨리 두고 싶은 자리인데 셋, 넷, 과연 다섯, 선택을 할지. 여섯, 일곱. 여기가 한 선수 15집은 되는 것 같은데요. 후수 30집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네. 흙이 결국 이제 벽을 두면 백이 중앙을 지키고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두 점을 둘러싼 공배들 모두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길 끊어요? 그 수는 한눈에 봐도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어떤 응수타진일까요? 아니요, 이 수는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제 백이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네. 여기를 붙일 생각이라면 흙은 그냥 붙여야 되고요. 이 수가 악수인 이유가 흙이 조금만 안정이 돼도 여기 3-3 들어가면 굉장히 크게 수가 나는 자리입니다. 늘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선수고 30초. 꽤 큰 집이 납니다. 거의 셋, 100집이 이제 네. 초토화되는 그런 다섯, 상황인데 여섯, 그런 곳을 미리 끊어서 교환시키는 것은 흙이 아깝죠. 아홉. 네, 이제는 없죠, 3-3. 네, 저 교환은 많이 아깝습니다. 역시 백두점 옆으로 붙이는 수를 매력적으로 봤다는 건데요. 그럴 거라면 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붙여야 합니다. 네. 초반부터 계속해서 실속 있는 자리를 김채영 선수가 많이 선점을 하죠. 이것이 약간 그 노련미와 패기의 차이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기세 좋게 두긴 했지만 결국 실속은 백이 차지했고 여기도 압박하고 강한 선택을 하지만 결국 이런 실속 있는 자리는 김채영 선수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지금 끊어간 수도 좀 실리로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면 저런 마지막. 교환을 하지 않았을 텐데 상대의 실속을 내주고 셋.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듭 두터운 수는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노림이 있다는 뜻일까요? 이런 노림이 없으면 지금 이 수는 느려도 한참 느리죠. 왜냐하면 흙이 여기가 선수여서 어차피 백이 늘 수 없는 자리인데 여기를 젖혔으니까요. 중앙이 없다면 흙이 또 한 수를 두고 두 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두 수를 들인 셈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있는 수보다는 좀 더 이 약점을 이용해서 두텁게 그리고 발빠르게 이제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애초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뭐 서로 그냥 그런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김채영 선수 초읽기 속에서 그냥 원래 생각하던 대로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수도 조금 아까운 의미가 있긴 있어요. 이 백의 형태로 본다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더 타이트한 방법을 찾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일단 형세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자리 엄청 큰데요. 그 자리는 아, 네. 그런 자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이제 공격적 성향이나 패기, 힘 이런 쪽으로는 강지수 선수가 어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확실히 김채영 선수 같이 이렇게 차분하게 실속 있는 자리로 받아치는 선수에게는 좀 노련함에서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흙이 이대로 마지막 받아야 한다면 둘, 정말 큰 자리를 놓친 건데요. 그리고 다섯, 백돌의 사활에도 지금 네. 이수는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 거지. 여덟, 흙이 이런 데를 두면 지금 선수로 처리가 되긴 해요.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교환이 돼도 백이 여기를 두면 흙은 이쪽 찝는 약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고 이런 처리가 됩니다.
그럼 전체 흑돌도 못 살아있고 백이 이런 데 오면서 자연스럽게 약간 도움이 되고요. 흑이 이 백돌의 약점을 지금 노리지 못하면 집으로 부족한 장면인데 흐름이 쉽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김채영 선수가 굉장히 노련하게 판을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의 약점을 지키는 과정인데 저런 교환들이 원래는 흑이 이런 치중을 통해서 이 백돌 사화를 노릴 수 있다가 좀 아까운 교환이 되고 있죠. 백이 올라서면 그때 지키나요? 네, 30초. 이쪽 올라서면 지키겠다는 뜻이고 백은 뭐 아래쪽을 그냥 내려서서 네. 이 백 대마 전체의 안형을 추구하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백돌만 안전하면 김채영 선수가 거의 승기를 잡은 상황이에요. 집으로 본다면 흑이 여기를 지킨다고 보고요. 네. 흑이 지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킨다고 보고 여기 2선으로 쭉 집이 난다고 쳐도 서른 집이 채 나질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 30집. 흑집은 한 40집이 조금 넘는 정도인데 하나, 백은 이미 이곳이 셋, 넷, 22집, 24, 26, 27, 여섯, 32, 34, 여덟, 36, 38, 40. 백집이 지금 45집에 여기니까 집으로는 흑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여기 올라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 성향으로 대응을 하는데 네. 제가 대기라면 여기 안 뒀을 것 같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신예에게 뭐 끝까지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뜻일까요? 제가 그곳을 네.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가 선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들여다보고 이렇게 끊어서 여기를 끊어가면 백돌 전체가 다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선수로 처리가 되고 백이 받아야 할 때 이쪽 찝는 게 또 선수예요. 그럼 흑이 이런 데 치중 갔을 때 백도 형태가 좀 불안불안하게 엮이고 있습니다. 이수는 공격적인 수이긴 한데 지금은 수비적으로 갔어도 충분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강지수 선수가 지금 이런데 실리로 큰 자리를 둘 시간이 없어요. 여기를 두면 백이 여기를 내려서서 이건 바둑이 끝입니다. 더 이상 흑이 기회가 없는 바둑이고요. 지금은 집으로도 크지만 그보다도 이 백돌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 흑의 사활을 생각을 해서 먼저 역습을 마지막. 가야 하나,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셋, 넷, 다섯, 사실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덟. 네, 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만든 게 최선이죠? 이미 모양은 조금 사납습니다. 백이 집으로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을 앞선 개가로 알 수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백은 그냥 여기를 내려서고 흑이 이런 데 가면 이 수 자체가 뭐 집으로 큰 자리는 아니니까요. 백이 여기 한 집 확보 그리고 이쪽 부근에 한 집 확보는 어렵지 않죠. 사실 손빼도 뭐 거의 잡히는 형태도 아니고요. 30초. 근데 그냥 쉽게 안정을 취했다면 이런 데 들여다봐서 넷, 다섯, 이제 안정을 취했다면 이 바둑은 백이 지기 힘든 바둑이었는데 지금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강지수 선수가 지금 두는 수로 봐서는 역시 지금 형세는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흙이 졌다라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역시 백도 그쪽 한 집이 확보되어 있었던 곳 뿌리가 뽑힌 순간 좀 긴장을 해야겠는데요. 여전히 백이 앞서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데 네. 약간의 변수는 생겼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넘지 못하게만 해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 형태는 흙이 좀 사납긴 하네요. 따낸다면 뒤로 단수를 쳐서 넘어가기 때문에 흙이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선 여기를 내려서야 되는데 백이 집으로 큰 자리를 가면서 꽃놀이패를 하고 그걸 통해 이제 중앙 쪽에 팩감을 사용한다면 네. 여전히 백이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30초. 하나, 그럼 흙이 귀를 먼저 호구 쳐놓을 수는 없었을까요? 넷, 그게 이제 교환이 된다면 여섯, 당연히 했을 텐데요. 일곱.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내려선다고 아.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선택을 하는 순간 이 흙돌 전체가 지금 한 집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여기도 끊으면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집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변을 차단하는 순간 흙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김채영 여섯, 선수가 이 패를 통해서 이 백도를 쉽게 살리기만 하면 여전히 백승입니다. 지금 바둑 자체가 약간 뒷맛이 고약해진 것이 이 패를 통해서 흙이 팩감을 사용할 때 이쪽 부분에 팩감 사용하면 꽤 팩감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뭔가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국면에서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팩감을 사용하면서 약간 뒷맛이 고약한 그런 자리이긴 한데 수가 나진 않네요. 셋, 여기를 둘 때 다섯, 여섯, 여기를 이제 나중에 들여다보면 네. 있는다면 이것은 아홉. 시끄러워지죠. 약간 시끄러워지긴 네. 합니다. 이제 아래쪽에 교환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도 붙이면 수가 나지는 않나요? 아주 작은 수라면 이제 흙이 내려서고 넘어가는 것은 있는데 네. 이 정도는 뭐 백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큰 수가 나진 않네요. 만약 이 진행조차 싫다면 백은 이은수로 여기를 밀면 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아주나요? 여기가 해소를 하면서 흙돌이 연결이 되는 형태가 아니라서 이제 그것이 이 팩감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예를 든다면 해소를 하는 순간 백이 여기를 나가버리면 이렇게 두고 끊고
지금 위쪽에 여기에 팩감으로만 보면 팩감을 썼는지조차 안 느껴지는데 네. 그런데 여기 흑돌이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백이 이쪽 부분을 찔러 들어가면 지금 전부 다 커버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전도 흑이 받았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흑도 최대한 그래도 팩감을 이쪽 부분으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곳을 계속 쳐다보고 있죠. 지금 다른 곳에 악수가 아닌 그런 팩감이 마지막. 별로 안 보여요. 하나, 이런데 찌르는 것도 팩감이긴 합니다만 셋, 백돌 사활에 다섯, 흑의 입장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충이 되는 수들은 최대한 나중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팩감만 놓고 보면 오히려 백이 팩감 찾는 데는 좀 애를 써야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실전도 지금 이쪽 미는 방향으로 일단 노선을 정했고요. 최대한 이제 팩감이 안 나오는 것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대국자가. 지금 젖힌 수 일단 해소했을 때 당장 이곳에서 뭐가 있지는 않은데 위로 돌파해 가면서 백도를 살린다면 어차피 집으로 지금 백이 앞섰던 상황이니까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백대마가 잡히지만 않으면 김치영 선수 승리입니다. 네. 대신 흑이 끊었을 때 우상기 그대로 들어가면 엄청난 손해 아닌가요? 약간 뒷맛이 고약하다고 느껴지는 마지막. 부분이 이 단수인데요. 네. 둘, 단수치고 따냈을 때 지금 3점을 따내고 다섯, 백이 빵 따내면 하는 것은 여섯, 흑이 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패를 견딜 수 있어야 끊는 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한 술 더 떴어요. 일단 흑의 의도는 여기를 두고 받으면 여기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어서 잡으러 가는 것까지도 지금 엿보겠다는 생각인데요. 집으로는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강지수 선수가 계속 강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중앙에 둘, 셋, 집 모양을 통째로 뺏는 다섯, 급소를 날렸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흑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강수이고 백의 입장에서는 앞선 상황들이 계속 후회가 되죠. 지금도 이제 저보고 선택을 하라면 저는 백을 들고 둘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렇게 마지막 승부로 가는 바둑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 입장에서는 좀 후회가 될 만한 중반전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확실히 강지수 선수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바둑, 이 여섯, 바둑도 일단 이런 혼돈 속으로 아홉.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당연한 곳은 빨리 두어 갑니다. 그리고 강지수 선수는 이미 여기 치중 갔을 때 노선을 정했잖아요. 이것은 뭐 이미 2판 4판이다라는 네. 생각으로 뒀기 때문에 그 후로는 착수를 빨리 하면서 상대가 선택할 시간을 주질 않고 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치받고 호구 쳐서 받는 편이 좀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여전히 백이 잡히는 것보다는 백이 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쪽 부분도 약간 맛이 마지막. 고약하죠. 하나, 호구를 치면서 그쪽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서 말씀드린 뒷맛이 여기를 두고 나서 이제 흙이 해소를 하고 백도를 잡으러 가는 진행이 됐을 때 여기 치중을 가면 흙이 지금 이 한 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를 둬서 이런 데 이으면 지금 양쪽 한 점 중에 하나는 떨어지고 네. 안에서 백의 근거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연결하려면 지금 이런 데를 둬야 하는데 백이 이렇게 두고 호구 치면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라서 끊어졌습니다. 30초. 끊어지고 나서 이 흑도를 공략했을 때 셋, 그때가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흑돌도 많이 엷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김채영 선수가 좀 여유 있게 승리할 수 있는 판이었는데요. 강지수 선수가 불리하니까 또 힘을 냅니다. 과연 대마 사활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